자, 심화 유형 1번. 자연수의 혼합 계산식 만들기. 등식이 성립하도록 네모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씩 알맞게 써넣으시오. 그랬어요. 심화 1번. 4가 하나, 둘, 셋, 넷, 5번 있죠. 하나, 둘, 셋, 넷, 5번이 있는데 이거를 연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들어갈 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씩 다 넣으래요. 그래서 13이 나오는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이 4개의 연산 중에서 비교적 좀 까다로운 게 나눗셈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있죠. 나머지 덧셈, 뺄셈, 곱셈은 어디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제약이 맞는 게 나눗셈, 그 다음에 뺄셈 정도가 되겠네요. 뺄셈을 넣으려면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제약이 걸리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로 나누어 떨어져야겠죠. 이건 다 4니까 4의 배수가 나와서 어디에 넣어도 나눠 떨어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7과 3이라는 숫자가 섞여 있다. 7과 3과 6이 섞여 있다. 그러면 3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6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나눠 떨어지니까 그렇게 제약을 갖는 게 있어요. 13을 써야 되는데 앞에가 4. 짝수들의 어떤 연산이고 13이 나와야 되니까 4 나누기 4 하면 1이 되죠. 4 나누기 4. 제일 제약이 많은 것부터 먼저 써줍니다. 4 나누기 4는 1이니까 요거 먼저 해서 1 써주고요. 1과 4 나머지 계산을 해서 13이 나오는 경우, 나머지에는 뭐뭐 들어갈 수 있나요? 나머지 나누기를 썼으니까 요 3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왔어요. 곱셈 어차피 한번 써야 되죠. 뺄셈도 써야 되니까 큰수 4, 4, 16. 16에서 나머지 거 한번 빼주고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4, 4, 16에서 1 더하면 17이죠. 17에서 4를 빼줘 볼게요. 그러면 13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3과 오른쪽 수와 가장 근접한 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 곱셈이 들어오면 곱하기 그냥 4죠. 4에다가 더하기 4 빼기 4 하면 그냥 4가 돼서 너무 작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커졌다가 뺄셈도 한번 있고 덧셈도 한번 있으니까 일단 4 곱하기 4를 두 번째로 해줬어요. 첫 번째는 나눗셈 먼저 해서 제약이 많은 걸 먼저 써줬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4를 해서 오른쪽 수와 근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빼기와 더하기가 있는데 4, 4, 16 오른쪽 수보다 더 커지죠. 그러니까 큰 수를 빼고 작은 수를 더해줘서 같게 만들어줬어요. 자, 1-1번. 등식이 성립하도록 네모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씩 알맞게 써넣으시오. 봅시다. 이번엔 3이 5개 있어요. 네, 5개가 3이 나오래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산이 4번 들어가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씩만 써 넣으래요. 어떻게 3이 나오려고 하니까 전체 수가 너무 커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곱했을 때 3, 크준 값을 그대로 나눠주면 3 곱하기 3 나누기 3 하면 그대로 3이 될 거고, 더하기 3 빼기 3 하면 0이 되죠. 3이 나올 것 같으네요. 여기다가 바로 곱하기 3 나누기 3을 해주니까 9가 됐다가 다시 3으로 나눠주니까 3이 됐어요. 숫자가 커지지 않았죠. 3 곱하기 3에다가 덧셈이 와버리면, 덧셈이나 뺄셈이 오면 나머지 걸 해줬을 때 3보다 큰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해준 값을 가장 많이 커지는 값은 곱셈이죠. 그 다음에 덧셈이 수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뺄셈, 나눗셈의 식으로 수를 크게 합니다. 크게 해준 값을 도로 상쇄시켜 줄게요. 나눗셈으로 해서 똑같이 3을 만들어주고, 더하기 3 빼기 3 아니면 빼기 3 더하기 3이 와도 상관이 없겠죠. 6으로 됐다가 다시 3이 빼지니까 더하기 3에서 6이 됐다가 다시 3을 빼서 3을 만들어줬어요. 1-1번. 1-2번. 등식이 성립하도록 네모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씩 알맞게 써넣으시오. 이번에는 6이 5개가 오는데 넷, 5. 괄호도 있네요. 연산은 똑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씩 써야 되고요. 이게 앞에 3개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써 넣어서 답을 11로 만들래요. 그러면 여기에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일단 곱셈이나 곱셈, 나눗셈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것처럼 해당되지가 않겠네요. 곱셈, 나눗셈이 들어가면 괄호가 없어도 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덧셈, 뺄셈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주고, 그
그런데 바깥에다가 곱해주면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거 사고력 수학에 또 나오는 문제죠. 뭐 풋포즈 문제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식이 있는데 연산을 써서 등식을 성립하게 해라.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답을 두 수의 합이나 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줍니다. 11은 뭐 곱은 뭐 1 곱하기 11이나 11 곱하기 1 정도 11 곱하기 1 이렇게 뒤에다가 1을 넣어주는 경우는 6과 6을 해서 나누면 1이 되죠. 만들기 쉬운 연산을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5 더하기 6 뒤에 6 더하기 5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뒤에 6이 있으니까 그대로 더하기 6일 경우에 이 식을 만족하겠죠. 이 식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곱셈, 뭐 덧셈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걸 더 생각해 줘 봐야겠죠. 이걸 만족하는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6 나누기 6 보니까 나누기 6 하면 1이 되니까 나머지를 그리고 이거를 1로 만들어주고 앞에다가 곱하기 해서 나머지가 11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곱셈 나눗셈 썼으니까 쓸 수 있는 거는 덧셈 뺄셈인데 6 더하기 6은 12고 빼기 6 하면 6이죠. 11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밑에 거는 되는지 한번 볼게요. 뒤에 거는 뒤에 더하기 6을 해주고 앞에 거가 5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6하고 6, 그 다음에 6한 값이 이게 5가 되는 경우 만들 수가 있는가? 덧셈 한번 썼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이 괄호 안에 뺄셈이 한 번은 들어가야 이 괄호가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괄호 안에 곱셈, 나눗셈이 동시에 오면 괄호가 없어도 이 식은 성립하니까 뺄셈은 여기 빼기 곱하기 하면 너무 마이너스 수가 나오겠죠. 앞에다 곱해주고 뒤에 거 빼줘 봅니다. 66에 36에서 6 빼면 30이고요. 30 나머지 나누기 6 하면 5가 되네요. 요 두 번째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정리해 줘 볼게요. 6 곱하기 6 빼기 6 나누기 6 더하기 6을 하니까 11이 나오더라.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66에 36 가로 안에부터 계산하죠. 30 가로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 30 나누기 6 하니까 5고요. 5 더하기 6 해서 11이 나왔어요. 자, 1-3번 등식이 성립하도록 네모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씩 알맞게 써넣으시오 그랬어요. 이번엔 숫자가 달라졌네요. 12, 네모 4, 네모 2, 네모 8, 네모 1이 3이 되도록 하고 네모 안에 들어갈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번씩 다 골고루 넣어줘야 한대요. 이 식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몫이 작아야 된다. 왼쪽 식들이 작은 수를 구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괄호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앞에 오는 네모에 들어갈 연산은 덧셈 아니면 뺄셈이겠구나. 여기 만약에 곱셈, 나눗셈이 온다면 굳이 괄호가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 의미로 두 번째 네모에 들어갈 거는 곱셈, 나눗셈이겠구나. 여기에 덧셈, 뺄셈이 온다면 가로가 굳이 안 해줘도 그렇죠? 앞에가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이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앞에가 괄호 안에가 덧셈, 뺄셈이 오고 바깥에 곱셈, 나눗셈이 오면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계산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덧셈이 오는 경우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넣어서 풀어봐주고 첫 번째일 때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일 경우 해줘보고 두 번째일 때 곱셈 나눗셈일 경우 풀어주면 3이 나오는 식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 나오니까 문제로 나온 거예요. 풀린다는 믿음을 갖고 1번 넣어서 해주면 12 더하기 4를 해줬을 때 네모는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네모 8, 네모 1을 했을 때 3이 되어라. 16이죠. 16인데 어떻게 하면 3이 될 것인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곱셈, 나눗셈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곱셈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32에다가 나누기 8 해주면 4가 되죠. 나머지 덧셈, 곱셈, 나눗셈 써서 빼기 1 하면 3이 되네요. 바로 나왔네요. 근데 여기 만약에 나누기 2를 했다면 전체 나누기 2도 넣을 수가 있죠. 왜냐면 전체 식을 줄여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전체식을 줄여줄 때 여기 8이라는 더 큰 숫자가 있으니까 더 큰 숫자로 줄여주는 게 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눗셈이 먼저 오고 그리고 여기에도 곱셈 나눗셈이 와야 되니까 곱셈이 온다. 결국 답은 곱셈, 나눗셈, 뺄셈 이렇게 들어가면 3이 나왔는데 여기에 전체 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나눗셈을 해준다. 그럼 8이 나오고요. 8에다가 이제 곱셈과 뺄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8을 빼고 그 다음에 뭐 나누기 1을 해도 3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 순서대로 1번 넣어서 풀어주고 이게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곱셈 넣어서 안 나왔으면 나눗셈을 여기 처음에 넣어줘서 나머지 거 넣어서 풀어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 이번에는 뺄셈 12 빼기 4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다가 곱셈 나눗셈일 때 답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답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심화 유형 2번 어떤 수 구하기. 어떤 수의 5배에 24를 6으로 나눈 몫을 더했더니 13과 3의 곱과 같았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어떤 수 문제는 모르는 어떤 수를 네모로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네모를 써서 이 글을 식으로 옮겨줄게요. 어떤 수의 5배에 뭐를 더했냐면 24를 6으로 나눈 몫을 더했더니 뭐와 같으냐면 13과 3의 곱과 같았습니다. 말을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수를 구하시오. 이 식 이제 단순화 시켜줘 볼게요. 네모 곱하기 5 더하기 6, 4, 24니까 4는 39이다. 양쪽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더하기 3이면 이쪽으로 넘겨오면 빼기 4가 된다고 했어요. 부호가 덧셈에서 뺄셈으로 바뀌죠. 이유는 양쪽 등식에다가 빼기 4, 빼기 4를 똑같이 해주면 덧셈 뺄셈 지워지고 왼쪽에 남는 거 정리해 볼게요. 곱하기 5는 35가 됩니다. 따라서 네모는 우리 구할 수 있죠? 5, 7에 35니까 네모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1번 문제. 어떤 수를 8과 5의 차로 나눈 몫에 이것도 식으로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해야 되죠? 어떤 수를 뭘로 나누냐면 나누기 8과 5의 차로 나눈 몫에 16을 곱한 다음 7과 4의 곱을 뺐더니 36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이거 정리해줘 보면 이거 먼저 하고요. 나눗셈 곱셈이니까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곱해서 뺄셈 문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거예요. 8 빼기 5 하니까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식 그대로 써줘야겠네요. 네모를 모르니까 3. 16은 네모 나누기 3 곱하기 16 빼기 4, 7이 28이죠. 28이 36이 나오래요. 이걸 식으로 정리해주면 네모 나누기 3 곱하기 16 빼기 28이 36이 되어라. 이거 어떻게 주나요? 위에과는 똑같이 뺄셈 넘어가서 덧셈으로 바꿔줍니다. 왼쪽 거 정리하면 네모 나누기 3 그리고 곱하기 16 이것이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64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곱하기 16을 양쪽에다가 이거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누기 16이 되겠죠.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값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모를 구하려면 또 3을 양쪽에 반대쪽으로 곱해주면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차례대로 해줄게요. 네모 한 번 더. 네모 나누기 3은 얼마가 되냐면 64 나누기 16 4, 6에 24 4가 되네요. 이 식을 만족하는 네모 이제 구할 수 있죠. 네모는 3, 4, 12 이것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서 곱하기 12가 됩니다. 곱하기 3이 되어서 4, 3, 12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12입니다. 2-2번 문제. 어떤 수보다 5 큰 수의 6배는 써줘 봅시다. 어떤 수보다 5 큰 수 이것의 6배는 이것은 84를 9와 5의 차로 나눈 몫에 9와 5의 차 빼기에 나눈 이거를 나눈 몫에 27을 더한 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네요. 이거 어떤 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풀어서 식을 단순화 시켜야겠죠. 가로, 나눗셈, 덧셈 해줍니다. 4, 4, 2, 8, 4, 1, 4. 이거 두 개 더해주면 48이 되네요. 어떤 여기에다가 6을 곱한 값이 48이 돼야 되니까 양쪽에 6을 나눠줘 볼게요. 나누기 6, 이거 나누기 6 해줍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네모 더하기 5가 남겠죠. 네모 더하기 5는 정리해주면 48 나누기 6이 되어서 6, 8이 48. 어떤 수에다 5를 더했을 때 8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수?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2-3번. 80에서 어떤 수를 빼고 2를 곱해야 하는데 80이라는 수에서 어떤 수를 빼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80에 어떤 수를 더하고 2로 나누었더니 50이 되었대요.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하니까 위식을 풀어라. 이거를 풀어라 하는 문제네요. 그럼 밑에 거를 풀어서 네모로 구해주고 여기다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거는 괄호 놔두고 원래 계산 순서는 1번, 2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나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2번, 1번에서 구해줘요. 나누기 2니까 반대로 보냅니다. 곱하기 2가 가겠죠. 양쪽에 곱하기 2씩 해주면 등호를 기점으로 이거 지워주고요. 왼쪽엔 뭐가 남냐면 80 더하기 네모만 남고 오른쪽에는 50 곱하기 2가 되어서 100이 됩니다. 따라서 네모는 80에다가 네모로 더했을 때 100이니까 20이라는 거 알게 되죠. 요 네모에다가 20을 넣어줄게요. 80 빼기 20은 60. 60 곱하기 2 하면 12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화 유형 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구하기 그랬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이거 심화 유형 3번. 24 나누기 2 더하기 6 곱하기 네모 한 값이 65 빼기 4와 더하기 6 곱하기 4 나누기 8보다 작아야 한대요. 오른쪽에 거 왼쪽에 거 식 부분에 먼저 정리해 줄게요. 이거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괄호 곱셈 나눗셈 빼셈 순서를 해줘야 될 거예요. 왼쪽에 거 정리하면 2 더하기 6 하니까 8 24 나누기 8 해주면 3 왼쪽에는 3 곱하기 네모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4 더하기 6 하면 10 10 곱하기 4 하니까 40 40 나누기 8 하니까 5 65 빼기 5 하니까 60 그래서 이 네모는 나누기 3 이렇게 해주면 20보다 작아야 한대요. 20보다 작은 가장 큰 자연수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1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18 나누기 6 빼기 4 곱하기 네모 이것이 34 더하기 2 곱하기 11 빼기 4 나누기 7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거 나머지 거 어떻게 계산해 주나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덧셈 정리해주면 2 18 나누기 2 하면 9 왼쪽은 9 곱하기 네모가 남을 거고요. 오른쪽은 11에서 4 빼면 7이고요. 맞죠? 그리고 2 곱하기 7 14 14 나누기 7 2가 되고요. 34 더하기 2가 되니까 36이 되네요. 이걸 정리 나누기 9씩 해주면 9, 1은 9, 9, 4, 36 4보다 작아야 되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보다 큰 가장 큰 자연수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종이에 물감이 묻어 계산식에서 수가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 모르는 어떤 수는 네모라고 해준다고 그랬죠. 더하기 5 곱하기 8 빼기 2가 35 더하기 24 빼기 7 곱하기 4 나누기 2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거 정리해 줘 볼게요. 단순화 시켜야 되죠. 이거 가로 먼저 그 다음에 곱셈 덧셈 가로 곱셈 나눗셈 순서대로 그 다음에 덧셈 이렇게 풀어주면 8 빼기 2는 6 5 6 30 왼쪽에 남는 거는 네모 더하기 30은 오른쪽 정리해주면 24에서 7 빼면 7 아이고 17에다가 4 곱해주면 4, 7에 28, 4, 4, 68이고요. 나누기 2 하면 34 두 개 더해주면 69가 되네요. 양쪽에서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30 해주면 되죠. 네모는 69 빼기 30보다 커야 된다. 39보다 커야 돼요. 39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네모는 4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이번에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개수를 구하래요. 7 더하기 12 빼기 8 곱하기 네모. 이것이 63 빼기 3 곱하기 17 더하기 8 나누기 15. 이거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거 정리해 줄게요. 가로 먼저 곱셈, 그 다음에 덧셈 해줄 거고요. 가로,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뺄셈. 이거 정리해주면 4죠. 7 더하기 4 곱하기 네모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25 곱하기 3, 3, 5, 15, 75. 이거는 10으로 나눠주면 5, 25, 5, 1은 5. 63 빼기 5가 되네요. 그러면 58. 이것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정리해주면 양쪽에 7 빼줄게요. 양쪽에 7씩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7 지워지고요. 4 곱하기 네모가 얼마보다 작냐면 51보다 작아야 한대요. 그러면 51 나누기 4 하면 51 나누기 4를 해주면 4, 1은 4, 11, 4, 30이 안 들고 4, 2, 8, 12개까지 들어가죠. 여기다가 4에다가 12 들어가죠. 12가 들어가면 51보다 작아요. 여기 12부터 그 다음에 11 들어갈 수 있고요. 10 들어갈 수 있고요. 쭉쭉쭉쭉 해서 자연수니까 1까지 들어갑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2 몇 개인가요? 1부터 12까지 개수는 12개. 개수를 적어줍니다. 심화 유형 4번. 수카드 2, 3, 8을 한 번씩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 값과 가장 작을 때의 값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그랬어요. 수카드는 2, 3, 8이 있고요. 시계는 36 곱하기 가로 열고 네모 더하기 네모 가로 닫고 네모가 이것이 가장 클 때 값과 작을 때 값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첫 번째 최대값, 두 번째 최소값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최대값부터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커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해지는 수가 커져야겠죠. 곱해지는 수가 커져야 돼요. 곱해지는 수를 커지게 하려다 보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수는 이 세 개 중에서 큰 두 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3, 8을 쓰든 8, 3을 쓰든 계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3 더하기 8을 해줘 볼게요. 그리고 뺄 때는 가장 작은 수를 빼줘야지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거 풀어주면 11에다가 36을 곱해주면 36, 396 이렇게 하면은 396이 나오겠고 2를 빼니까 394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2번 최소값 구해줘 볼게요. 36 곱하기 하고 빼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곱해지는 값이 작아야겠죠. 작은 두 수를 넣어줘야지 전체 값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작은 두 수 2와 3을 넣어주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 8을 빼줍니다. 작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거 5고요. 36 곱하기 5, 5, 6, 30에다가 3, 5, 15, 180이죠. 빼기 8하면 172가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차례대로 구해줬어요. 자, 4-1번 문제. 수카드 3, 4, 7을 한 번씩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례로 쓰시오 그랬어요. 들어갈 수는 3, 4, 7이 되고요. 만족시키고자 하는 식은 네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43에다가 네모를 빼주래요. 이거의 최대값 최대 1번 그 다음에 최소 2번 해서 각각 구해줄게요. 최대값은 곱해지는 수가 커야겠죠. 큰 수 두 개를 넣어줍니다. 4 더하기 7 곱하기 43 가장 작은 수를 빼줘야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11에다가 43을 하니까 43 해주면 얼마인가요? 473 빼기 3 하니까 470 최대값 나오고요. 최소값은 이제 곱해지는 값이 가장 작아야겠죠. 작은 두 수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3 더하기 4 곱하기 43 빼기 나머지 제일 큰 수를 빼주죠. 그러면 7 곱하기 43 하면 3, 7에 21, 4, 7에 28, 301이 되고요. 7을 빼주면 4가 되고 9가 되고 294가 나오네요. 최대값, 최소값 각각 구해주면 됩니다. 4-2번 문제.
수카드 269를 한 번씩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 값과 가장 작을 때의 값의 곱을 구하래요. 이번엔 각각 구하시오가 아니고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2, 6, 9 세 카드가 있는데 만족시켜야 될 식은 108 나누기 네모 곱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이것의 최대값 1, 최소값 2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 곱하기 2를 구하래요. 이건 얼마이냐? 1부터 구해야겠죠? 1 구하려면 최대값 커지려면 이번에는 두 수를 곱한 걸 나눠주래요. 나눠주는 값이 클수록 작아지고요. 전체식은 나눠주는 값이 작을수록 전체식이 커지겠죠. 최대값 먼저 구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나눠지는 수를 작게 작은 숫자 2개를 먼저 넣어줘야겠네요. 작은 숫자 2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108 나누기 2 곱하기 6 그 다음에 이거 덧셈이죠. 더하기 나머지 숫자 9를 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최소값은 108에서 나눠지는 수가 작아야겠죠. 최소값은 커져야겠죠. 69 큰 값 2개를 곱해서 나눠주면 먼저 곱해서 나눠주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69 뺀 나머지 작은 숫자 2를 써주고 각각 풀어주면 2, 6, 12 먼저 해주고 108에서 12 나눠주면 얼마인가요? 2, 9, 18 9가 되네요. 9 더하기 9는 18이 되겠고요. 이거는 6, 9, 54 108, 54 나눠주니까 2네요. 2 더하기 2는 4.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과 2의 곱이에요. 따라서 18 곱하기 4를 해줄 거니까 8에 32, 4, 1은 4, 72가 되네요. 답은 72. 심화 유형 5번 등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기 문제예요. 5번 24 곱하기 8 나누기 4 곱하기 2 나누기 6 빼기 2가 되도록 하래요. 근데 이게 성립하도록 괄호로 한번 묶어주라고 합니다. 어디쯤 괄호를 넣으면 2가 나올까요? 이거 그대로 써주면 어떤 수가 나오나 봤더니 여기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먼저 해야겠죠? 이거 4, 8에 32, 2, 8에 16, 192를 또 4로 나눠주면 4, 4, 16, 4, 8에 32 곱하기 2를 해주면 96에다가 나누기 6 하니까 얼마인가요? 6, 1은 6, 6, 6에 36에다가 빼니까 14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을 작게 만들어줘야 되네요. 결국은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괄호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작게 만들어주려면 여기 첫 번째 괄호는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계산식 결과가 똑같아요. 이걸 제일 먼저 해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곱하기 2니까 그런데 앞에 거를 이렇게 나누기 앞에다가 식을 다 한꺼번에 써주면 나눗셈 앞에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먼저 다 해주고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앞에 것까지 해주지 않고 이거 숫자를 좀 줄여봐 줘야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앞에 괄호를 좀 당겨 봅시다. 요 정도만 먼저 해줘도 곱셈 나눗셈 똑같아지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다 해준다. 나눠주는 값이 커지게 되죠. 4 곱하기 2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겠네요. 괄호가 여기에 오면 앞에 수가 먼저 곱해주고 난 다음에 나누기 할 수를 4로 나눠주고 밑에 걸 하면 곱하기 전체가 거기다 2를 곱해주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곱한 값을 나눠주면 전체 수가 작아지겠죠. 여기 괄호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괄호를 해주게 되면 나누기 값이 더 줄어드니까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넣어서 한번 해줘 봅시다. 그럼 얼마냐? 8을 나눠주면 없어지고 24 나누기 6 하면 4 빼기 2는 2 되네요. 이거 넣어서 정리해 줄게요. 24 곱하기 8 나누기 4 곱하기 2 나누기 6 빼기 2가 했는데 생각한 거는 어디다 괄호를 넣었을 때 이 식의 계산 결과를 바꾸게 하면서 전체적인 수를 더 적게 만들 것이냐. 그대로 가면 14가 나와요. 줄여줘야 되니까 나눗셈 앞에다가 괄호를 해준 게 아니고 나눗셈 되는 수를 괄호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쵸? 나눗셈 되는 수를 키워줘야겠다. 4 곱하기 2 나눠주는 수가 4가 아니고 8이 되었죠. 커졌어요. 그러고 더 크게 해주려니까 나누기 6 나눠지는 수가 다시 작아지죠.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눠지는 수 나누기 앞에다가 또 괄호를 해주니까 이건 6 빼기 2가 돼서 먼저 해줘도 전체 수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 경우를 넣어줘 봤더니 2가 됐어요. 4, 8이고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앞에서부터 해줍니다. 똑같이 192가 나올 거고요. 이거 나누기 8이 되니까 8이 16, 8, 4, 32, 24 나누기 6 하니까 6, 4, 24, 4 빼기 2에서 2가 나왔습니다.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5-1번 등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를 한 번 사용하여 묶으시오 그랬어요. 8 곱하기 26 더하기 4 나누기 10 빼기 2가 22가 되도록 하래요. 그리고 괄호는 한 번만 써라. 그랬는데 일단 이게 그대로 풀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8, 6, 8에 48, 8이 16, 200, 6, 8,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더하기 4. 근데 나누기 먼저 해주죠. 일단 나누기 앞에 4 나누기 10은 지금 뭐 0.4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자연수, 정수가 되는 경우만 구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는 계산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괄호를 나눗셈 앞에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4 나누기 10이 오면 안 되니까 이게 먼저 오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던가 괄호는 아니면 이것과 맨 앞에까지도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4 나누기 10을 먼저 해주면 0.4가 나와서 소수점이 나와버려요.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오는 거를 묶어줘서 수를 10으로 나눠 떨어지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208 더하기 4는 끝에 자리가 2가 돼서 10으로 나눠 떨어질 때 또 소수로 남죠. 그래서 이렇게 묶는 게 아니고 26 더하기 4를 먼저 해줘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 정리해 써주면 26 더하기 4 하면 30이 되어서 10으로 나눠 떨어져요. 빼기 2. 이렇게 되면 이게 30이고요. 38에 24, 240인데 10으로 나눠주면 24가 되고 24 빼기 2 하니까 22가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원래 식에서 그대로 계산을 하려고 해줘봤더니 4 나누기 10은 소수점이 되어서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나눗셈 앞에 수를 묶어서 이렇게 묶든 두 개를 묶든 세 개를 묶어서 소수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때는 30 나누기 10이 되어서 자연수가 되는데 앞에 3개를 묶었더니 또다시 208 더하기 4는 끝자리가 2가 되어서 10으로 나눴을 때 또 소수점 자리가 된다. 그래서 들어갈 괄호는 이 두 수겠구나. 넣어서 해주니까 22가 나왔습니다. 5-2번 등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를 한 번 사용해 묶으시오. 10 더하기 12 나누기 4 빼기 6 나누기 3 더하기 2가 가 되도록 하래요. 이것도 원래대로 풀어주면 12 나누기 4 하니까 3이고요. 6 나누기 3, 3이 6이죠. 이거를 앞에서부터 덧셈 뺄셈 해주면 13 빼기 2 하니까 11 더하기 2 하면 13이 돼야 돼요. 이 왼쪽에 식이 9가 되려면 더 줄어야 됩니다. 더 줄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빼는 숫자를 키워주던가 이거 그대로 놔두면 빼고 2는 더해주게 되는데 빼는 숫자가 키워주려면 여기다 가로를 이렇게 해주면 더하기 2까지 해서 빼주게 되니까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2가 줄 거예요. 이만큼 줄어든다. 전체 결과 13에서 더하기 2가 아니고 빼기 2가 되니까 전체 4가 줄어들게 됐네요. 여기 아니면 저는 나눗셈이 줄어드는 방법인 지금 뺄셈을 크게 해서 왼쪽 식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전체 구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은 13이 나왔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9예요. 왼쪽 식을 작게 해줘야겠다. 작게 해주는 방법은 뺄셈을 크게 해주는 건가 나눗셈을 크게 해주면 전체 식이 작아지죠. 그래서 나눠지는 숫자가 크게 해주기 위해서 나눗셈을 묶어주던가 그 다음에 3 더하기 6을 묶어주던가 뺄셈 뒤에 있는 수를 묶어줘야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로가 없을 때 이거는 요까지의 식이 구해주고 난 다음에 2를 더한 값이 9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를 해주게 되면 2가 더해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가로를 하게 되면 요 13이라는 수가 나올 건데 거기서 2가 더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빼기 2가 되니까 총 4가 줄어들게 돼요. 10점 빼기 4 하면 9가 되죠. 그래서 다른 거 뭐 나눗셈일 때 경우 안 보고 요 경우에 바로 9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정리해 줘 볼게요. 10 더하기 12 나누기 4 빼기 6 나누기 3 더하기 2 일 때
뺄셈에다가 가로를 했을 때 9가 나오느냐. 6 나누기 3 2고요. 2 더하기 2 4 가로 안에 먼저 해주죠. 그 다음에 나눗셈 해주고 4 3 12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의 식이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줍니다. 13에서 4를 빼니까 9가 됐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몇 번 해주려고 했냐면 가로 이거 한 번, 그 다음에 나눗셈 뒤에 있는 가로 뭐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또 요 나눗셈 뒤에 있는 가로 이렇게 한 번, 3번 정도는 해주려고 했는데 첫 번째 뺄셈 뒤에 가로를 해줘 보니까 사실 13과 9가 크게 차이 안 나죠. 그래서 나눗셈보다는 뺄셈에 있는 가로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풀었을 때는 13이 나오는 경우보다 가로를 했을 때 더하기 2가 안 되고 그게 빼기가 됐어요. 총 4가 차이가 나죠. 13 빼기 4 하면 9가 돼요. 그래서 이 가로가 성립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9가 나왔네요. 5-3번 등식이 성립하도록 가로를 2번 사용하래요. 20 더하기 14 더하기 26 곱하기 15 빼기 13 이 100이 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가로를 2번 써라. 이것도 보니까 이걸 먼저 계산해주면 두 자리 숫자 곱하기 두 자리 숫자가 네 자리 숫자가 나오겠죠.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 곱해지는 숫자를 줄여줘야겠다.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거 곱해지는 수를 작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를 한번 넣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먼저 한번 쓰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 줄여주고 봐야겠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14 더하기 26 곱하기 괄호를 여기다 써주면 15 빼기 3이 먼저 계산이 돼서 2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 나오나요? 이거 52가 되고요. 이거에다가 20에다가 14를 하게 되면 이거 얼마인가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게 되면 34. 두 개를 더하면 이번엔 100보다 작아졌어요. 너무 작네요. 그러면 가로 한 번 더 있는 거를 써서 조금 더 키워줘야겠어요. 어디에다가 가로를 하면 숫자가 조금 더 커질라나? 곱하기 2인데 괄호를 한 번 더 써라. 어디다 괄호를 쓰면 될까요? 여기다가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면 30, 40이 되고요. 40 곱하기 2가 되니까 80 더하기 2, 10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괄호를 써야겠네요. 괄호를 여기 한번 썼고요. 써서 전체적인 수를 줄여줬어요. 26 곱하기 15가 되는 건 막아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네 자릿수가 나오죠. 여기 한번 쓰고 여기 한번 썼어요. 이 두씩 합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라는 숫자가 15 빼기 3에서 온 거죠. 이거 두 개 합해서 써줄게요. 20 더하기 14 더하기 26 가로 닫고 곱하기 2가 15 빼기 13을 해준 거였죠. 이것이 100이 나온 거 확인했었죠. 다시 확인해주면 14 더하기 26 이거는 얼마인가요? 40이고요. 요거 2가 돼서 곱셈 먼저 해주면 80, 20 더하기 80 하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괄호 2번 사용해 묶으시오.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심화 유형 6번 실생활 상황에 맞는 혼합 계산식 만들기. 상훈의 반 학생은 42명입니다. 이 중 몇 명은 9명씩 네모듬으로 나누어 야구를 하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반 학생 10명과 함께 피구를 했습니다. 피구를 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랬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피구를 한 학생이에요. 피구 몇 명이 했느냐? 몇 명이 했는지 이걸 구할 거예요. 그런데 야구하고 나머지 애들이 10명이나 더해서 피구를 했대요. 총 42명 중에서 야구를 한 애들을 빼줘야겠죠. 야구 몇 명이 했냐면 9명씩 네모듬이라고 했으니까 사고 30명은 야구를 했어요. 나머지 학생이죠. 나머지 학생이랑 거기다가 다른 반 학생 10명이 더해서 피구를 했대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어요. 피구를 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사고 36, 42에서 야구를 한 학생을 빼면 6명이죠. 우리 반 애들 6명, 상훈의 반 애들 6명에다가 다른 반 애들 10명이 더해서 16명이 피구를 하게 됐습니다. 피구를 한 학생은 16명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경민이는 한 상자에 10개씩 들어있는 과자를 7상자를 사서 누나와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춘가한테 8개를 주었대요. 경민이에게 남은 과자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구하시오 그랬어요. 경민이 과자 몇 개 있습니까? 10개씩 들어있는 상자를 7개 샀으니까 7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랑 반띵했어요. 나누기 2 했습니다. 경민이는 이제 35개의 과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8개를 줬대요.
35개에서 8개를 뺀 것만큼 남아있겠지요. 견민에게 남은 과자는 몇 개인가? 식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앞에 것부터 순서대로 되네요. 70개가 있었는데 누나랑 반 나눴죠. 35개가 있었는데 또 친구한테 8개를 줬어요. 27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써주고요. 남은 과자는 몇 개냐고 했으니까 27개 이렇게 써줍니다. 6-2번 문제. 민희는 용돈으로 3,000원을 받았대요. 이 돈으로 3개에 900원 하는 지우개 1개와 700원짜리 공책을 샀습니다. 지우개와 공책을 사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하시오 그랬어요. 민희가 3,000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빼야 되는데 얼마를 빼야 되냐면 3개에 900원에 하는 지우개 1개를 샀으니까 1개는 얼마인가요? 3개에 900원이면 1개에는 900원 나누기 3. 1개일 때 300원 하는 지우개 하나와 그 다음에 뭘 샀냐면 700원짜리 공책 1권 샀대요. 700원짜리 2개를 사고 그 다음에 3,000원을 내면 나머지 돈이 얼마냐? 3,000원에서 내가 쓴 거 빼면 나머지가 남겠죠.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구하시오. 식은 이렇게 쓰고요. 이거 계산해주면 1개가 900원, 3개에 900원이니까 1개는 300원짜리예요. 300원짜리랑 700원짜리 샀으니까 총 1,000원어치 썼어요. 3,000원을 내고 1,000원어치 썼으니까 거스름 돈은 2,000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남은 돈은 2,000원 단위를 붙여서 써줍니다. 6-3번.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4,780개를 한 상자에 30개씩 상자 50개, 또 한 상자에 40개씩 상자 80개 나누어 담았습니다. 상자에 담지 못한 사과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총 4,78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누어 담은 걸 뺄 거예요. 나머지를 구할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상자에 담았냐면 30개, 한 박스에 30개짜리를 50박스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40개짜리를 80박스를 담았대요. 이거를 다 담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얼마냐? 담지 못한 사과는 이거 계산해주면 괄호 안에 먼저, 괄호 안에서도 곱셈 먼저, 그 다음에 덧셈. 3, 5, 15, 1,500개, 4, 8에 32, 3,200개. 두 개 더해주면 4,700개네요. 4,780에서 4,700을 빼니까 80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써주고요. 몇 개 있냐? 그랬으니까 답은 80개. 심화 유형 7번.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활용한 교과 통합 유형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혼합을 알면 풀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예요. 바코드는 총 3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 숫자는 앞에 12개 숫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검사 숫자래요. 검사 숫자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홀수 번째 자리 숫자의 합. 첫 번째, 세 번째, 홀수 번째 13579, 짝수 번째 2468 이렇게 나가는 수의 합 곱하기 3 더하기 검사 숫자. 한 것에 1의 자리가 0이 되어야 한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코드의 검사의 숫자를 구하시오. 네모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홀수 번째 자리 숫자의 합. 숫자 바코드 먼저 써줘 볼게요. 열쇠 자리가 8, 802, 045, 045, 678, 90, 네모. 이런 바코드가 있는데 이걸 구하는 식은 홀수 번째 자리 숫자의 합. 홀수 번째 구해볼게요. 홀수 번째 숫자의 합. 그 다음에 먼저 해주죠. 8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이거 먼저 해주고요. 이거 더하기 짝수 번째 나머지 거 다 더하면 되겠죠. 824680 8246 8680 다 더해서 곱하기 3 해준 값에 검사 숫자 더해준 게 더하기 네모죠. 여기다가 더하기 네모한 값. 이 전체 값의 1의 자리가 0이 되어야 한대요. 이거 계산해 줍니다. 이거 쫙 다 계산해 주면 8 더하기 5, 5 더하기 7, 9 하면 얼마인가요? 13에다 29죠? 29. 이거 쭉 다 더하면 10, 28이네요. 28 곱하기 3. 28 곱하기 3 해주면 3, 8에 24, 3, 2, 6, 84고요. 이거 두 개 더해주니까 얼마냐면 3이 되겠고 1 올라가니까 113이 되네요. 113 더하기 네모가 결국은 113 더하기 네모의 1의 자리 숫자가 0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려면 여기 네모에 올 수 있는 수는 이때 네모를 만족하는 수는 7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더하기 7이 되면 0이 되고 1이 올라가서 120이 되겠죠.
이 숫자를 1의 자리 숫자가 0이 돼야 되니까 1의 자리 숫자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수는 7밖에 없다. 그래서 바코드의 검사의 숫자는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7-1번 문제. 기초대사량은 체온을 유지하고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등 기초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기초대사량을 구할 수 있대요. 이때 운우와 강준이의 기초대사량은 각각 몇 킬로칼로리인지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운우부터 풀어봐 줄게요.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운우는 여자예요. 여자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운우는 655에다가 더하기 10 곱하기 체중 39kg죠. 더하기 2 곱하기 키 146 빼기 5 곱하기 나이 12살. 그 다음에 강준이는 남자니까 남자식 66 더하기 14 곱하기 체중 45kg이고요. 더하기 5 곱하기 키 150cm 빼기 남자 7 곱하기 나이 12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각각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이제 곱셈 먼저 해주고요. 그러면 덧셈과 뺄셈식이 되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줍니다. 390, 그 다음에 26, 12, 248, 2L은 292, 그 다음에 5, 60이죠. 이거 더해주면은 655에다가 400 더했다가 10 빼는 수와 똑같으니까 1055, 10 빼니까 1045가 되고요. 290은 또 300 빼기 8이죠. 그러니까 300을 더해주면 1345인데 빼기 8해야 되니까 38 해주면 7. 여기다가 60을 빼줍니다. 60을 빼주면 10에서 6 빼면 4, 7이고요. 2가 남고 7. 1277 킬로칼로리가 되겠네요. 강준이는 운우의 기초대사량 구했고요. 강준이도 곱셈 먼저 해주고 덧셈과 뺄셈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줍니다. 45 곱하기 14를 하면 4, 5, 20, 4, 46, 180이죠. 4, 46, 4, 5, 20, 45를 해주면은 3하고 1 올라가니까 630. 에다가 66을 더하니까 696. 이거 계산해주면 5, 25, 750이고 8이 16, 84가 되네요. 696은 700 빼기 4니까 이게 두 개 더해주면 1450에서 4를 빼면 1446. 여기다가 84를 빼줘야 되죠. 뒤에 4를 빼면 2고 그 다음에 14에서 8 빼면 얼마인가요? 8 빼면은 6 되고요. 그 다음에 3, 136이가 남네요. 킬로칼로리가 됩니다.